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이 차량을 협찬해 주신 천일 오토모빌 강남 전시장의 우리 정상훈 팀장님, 오늘 나간 벨라 영상 외에도 내가 평소에 제규어나 랜드로버 차량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요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레인지로버 벨라 리뷰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랜드로버 차량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일단 디스커버리 라인 있죠.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그 위에 디스커버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이 레인지로버 라인에는 이보크, 그리고 이 벨라,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리고 레인지로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완전히 오프로드에 특화된 이전에 시승했던 디펜더 이렇게 있어요. 이 벨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지로버에서도 이보크보다는 조금 더 고급지고,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쿠페형 SUV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 디자인이 정말 이쁘잖아요. 뭔가 이 매끈한 라인,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차량이거든요. 일단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량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뻐서 끌린다, 좀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차예요. 거기에 이 날카로운 룸메랑 이 범퍼 디자인까지, 그래서 전면부만 봤을 때는 정말 이쁘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 이게 측면부가 되게 길어 보이는, 이 차의 실질적인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중형 SUV 딱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소렌토라든가 산타페 있잖아요. 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중형 SUV, 그 차들보다 이 차가 전장이 좀 짧아요. 이 길이적으로 좀 짧고, 대신 폭은 살짝 넓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단 이 쿠페형 스타일로 생기다 보니까 이 뒤로 갈수록 이 깎아져 내려가는 요 라인, 요거 자체도 너무나 이쁘고, 전체적인 라인들이 이렇게 쭉쭉쭉 좀 간결하게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이라서 이 차가 뭔가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또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20인치에 휠 타이어가 딱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렇게 딱 손잡이를 잡을 때 뿅 튀어나오는, 이게 플로팅 타입이라고 하나? 그런 손잡이가 달려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부를 볼 텐데, 후면부도 진짜 이뻐요. 이 벨라 자체가 전면부, 후면, 측면 상관없이 디자인 자체를 정말로 잘 뽑은 듯한, 외관이야 이 벨라 자체가 나온 지가 좀 됐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신형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딱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가 그래도 되게 세련된 분위기를 많이 연출해요. 제가 이전에 시승했던 이 디펜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 성향이 얘보다 훨씬 강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뭔가 세련되면서도 좀 투박한, 뭔가 좀 마초의 그 느낌 같은 게 좀 있다면, 이 벨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그냥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하나 일단 살펴볼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이렇게 림을 가진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림의 두께도 되게 얄쌍해요. 얄쌍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도 되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좀 그런 느낌이 강하고, 스티어링 휠 질감 자체도 이렇게 괜찮은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살짝 좀 올드한 느낌? 보통 운전자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스티어링 휠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조금 더 이쁘게 변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조작 버튼들이 이 터치 방식으로 되는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게 물리 버튼이라서 저는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물리 버튼들이 직관성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물리 버튼이 낫다,
그리고 계기판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라고 해야 되나? 일단 뭐 속도계나 RPM 게이지의 시인성적인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있고 위에 뭐 연료 게이지랑 요런 데 쪽이 좀 복잡한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심플했으면 시인성적인 부분이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차량이 지금 P250 차량이죠. 이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는데, 물론 뭐 이 계기판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뜨긴 하나, 이 오른쪽에 이 디스플레이 화면 이쪽에 좀 더 이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송풍구 좀 밑에 달려 있어 가지고 운전하면서 좀 시야가 좀 많이 뺏기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게 아쉽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위 아래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 특이한 점이 이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의 마음대로 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짝 눕히든가 아니면 좀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요 점은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온도를 조정하는 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터치 방식으로 적용이 돼 있는데, 제가 항상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공조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물리 버튼으로 되는 게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직관성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 랜드로버 자체가 이 좀 장고장이 많죠.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이 전자장비, 전장류라고 하죠. 그런 데 오류가 많은데, 최근에 이 랜드로버는 이 LG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LG에서 개발한 이 전장류가 좀 다 들어가는 추세예요. 이 앞으로 이 전장류 쪽의 오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밑에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다이얼 방식, 돌리는 방식이 적용이 돼 있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기어 레버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 기어 레버 방식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요 점이 마음에 들고, 컵홀더가 이렇게 앞뒤로 마련이 돼 있는데 되게 작은 컵도 이렇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든다. 요게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작은 컵을 넣었을 때 제대로 못 잡아주면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얘는 좋네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센터 콘솔이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깊지는 않은데, 그래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요 점 그래도 좀 센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또 앞뒤로도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간혹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와이프가 여기에 있는 뭐 물티슈라든가 뭐 이런 거 꺼냈대.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해요. 여기다 팔을 올려놓고 하면 잠깐만 하고 팔을 또 들고 이렇게 빼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거를 쓰고 옆에 앉으신 분들은 그냥 옆에를 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센스 있다. 그 다음에 시트로 넘어가시면 일단 착자감은 노멀해요. 이게 막 엄청 훌륭한 착자감이다 뭐 그런 느낌도 없고, 살짝 등 쪽이 좀 탄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옆에 또 이렇게 스웨이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옆구리가 이게 미끄러지거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점, 요 점은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자, 후면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의 좀 뒷좌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딱 제 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세팅하고 딱 앉으면 주먹 공간이 1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생각보다 이 뒷좌석 공간이 넓지가 않거든요. 이 차가 그래도 전장이 한 4,700이 넘죠. 거의 4,800 가까이 되는 전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즈에 비해서 뒷좌석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대신 뒷좌석이 전동으로 이렇게 뒤로 누워지는 리클라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기능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옵션으로 보자면 일단 뭐 팔걸이에 컵홀더, 이건 뭐 웬만한 차들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 송풍구가 있어요. 송풍구만 있고, 그리고 뒷좌석 열선, 요 정도 옵션을 갖추고 있어서 이 차량의 사이즈, 그리고 겉에서 딱 보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크고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도 충분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뒷좌석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 컵홀더가 진짜 잘 잡아줘요. 이렇게 빼려고 하면, 야 잠깐만 줘봐, 잠깐만 나 커피 한 모금만 마실게, 잠깐만.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굉장히 널널한 트렁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까지 하면은 뭐 1700리터 정도 수준의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렁크 용량적인 부분에서의 뭐 제약은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뭐 차박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2열 시트를 딱 폴딩 하는데, 이 정도 급에 되는 차들은 보통 2열 시트가 전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차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벨라 이 P250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2열에서 이렇게 접어서 포이딩을 해야 되고, 이 포이딩을 했었을 때 완전히 쭉 일자로 이렇게 포이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뭔가 평탄화 작업을 살짝 해야 된다는 점. 자, 이번엔 주행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볼게요. 오, 앞에 제가 좋아하는 두 차량이 가네요. 지금 카메라에 담기나 여기 지바겐 그리고 디펜더. 디펜더는 제 진짜 드림카예요. 뭐 이렇게 잡소리는 넘어가고, 이게 시트 포지션에서 딱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전방이라든가 측방,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 그리고 뭐 후면부가 살짝 좀 좁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제약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이 시트가 제가 제일 이게 낮춰서 지금 앉았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뭔가 이 차체나 요 앞쪽에 보이는 요런 부분에 비해서 내가 살짝 좀 떠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가 좀 살짝 높아요. 그래서 이 좀 발을 좀 이렇게 많이 꺾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장거리를 가게 되면 이 다리의 피로도를 좀 살짝 높이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시면 이 벨라가 이 지금 P250 그리고 P400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이 P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을 뜻해요. 이 옛날에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D가 붙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숫자, 요게 저는 뭘까 궁금했는데 이게 그냥 출력이더라고요. 그래서 P250 제가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250마력, 한 249마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50, 그리고 P400 같은 경우는 400마력 모델이다. 요렇게 좀 구별을 하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명법이 그래도 되게 심플하고 헷갈리지 않게 잘 해놨다. 일단 이 P250에는 4기통 2000cc 가솔린 엔진, 그리고 이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돼서 출력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249마력 해서 한 250마력 정도 되고, 토크가 지금 한 37.2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뭐 제로백으로 따지면 공식 제로백이 한 7.5초 정도 수준이라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내가 엄청나게 뭐 파워풀하게 쏜다 뭐 그렇지 않고서는 뭐 충분한 그런 가속 능력을 보여주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지금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이렇게 쭉 달리고 있는데 가속력도 괜찮아요. 이 4기통 엔진 그리고 이 ZF4의 8단 자동 변속기 요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차 중량이 2톤 정도 되는 이 레인지로버 벨라를 상당히 매끄럽고 이렇게 부드럽게, 같은 표현인가? 이 굼뜨다는 느낌 없이 이렇게 가속을 시켜주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 지금 4기통이라서 저는 살짝 좀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정도 무게에 좀 4기통 엔진 들어간 차량들이 살짝은 좀 힘이 부족하다, 좀 굼뜬다 그런 느낌들이 있는 차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벨라 이 P250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만족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승차감인데, 이 P250이랑 그리고 P400이랑 좀 차이가 있죠. 이 P400 같은 경우는 정말로 승차감이 좋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지만, 이 P250 같은 경우는 일반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정상훈 팀장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그래도 에어매틱이 들어간 것 같은데 승차감이 이렇게 부드럽다고 싶은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정말로 승차감 세팅을 되게 잘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이 스티어링 휠, 이 조향 감각 역시 세팅을 되게 잘 해놔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이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소음적인 측면을 보자면 일단 하부 소음 상당히 잘 잡았어요. 되게 조용하게 잘 만들었고, 이 외부 소음 차단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소음 수준이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풍절음 수준도 지금 제가 막 엄청나게 고속으로 쏴보지 않고 한 80-90km까지만 달려봤거든요. 그 정도로 달렸을 때는 일단 뭐 풍절음 차단도 굉장히 잘 해놨고, 이전에 제가 시승했던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좀 더 각진 디자인이고 이 파츠들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한 90에서 한 100km 요 정도 수준으로 갈 때 그래도 풍절음이 좀 발생한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벨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용하고, 그나마 좀 소음이 들린 게 이게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이 살짝의 좀 거친 4기통 특유의 그런 음색이 있죠. 그 음이 살짝은 실내로 들어온다. 뭐 그 점 빼고는 정말로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 자, 이번엔 레인지로버의 벨라 운동 성능 테스트를 살짝 보기 위해서 지금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되게 높아요. 이게 비록 뭐 4기통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긴 하지만 정말 이 승차감적인 부분 그리고 이 엔진 미션,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반응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편하고 부드럽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행에서만큼의 만족도가 진짜 높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가 없어요. 이 차가 어라운드 뷰가 없기 때문에 뭐 주차를 할 때 그런 데 좀 살짝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브레이크 페달이 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종아리가 살짝 아플랑말랑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반나절 정도 시승을 하는데 시승이 끝나면 아마 좀 종아리가 좀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주행은 다이나믹 모드로 하게 될 거고, 현재 외기 온도는 지금 18도 정도 수준입니다. 자, 방지턱을 딱 넘는데 지금 한 4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었는데 방지턱 넘는 느낌도 되게 좋고, 정말로 이게 뭔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줘요. 자, 본격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자, RPM을 꽤나 많이 사용하고 이 가속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로백이 7.5초 수준으로 그냥 뭐 노멀한 그런 가속력이고, 딱 속도로 들어가서 롤은 살짝은 있네요. 롤에 대한 제어가 막 엄청나게 스포티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급브레이크. 그래도 제법 깔끔한 그런 제동 능력을 보여줘요. 일단은 뭐 ABS는 안 잡혔고, 거기다가 이 노즈 다이브라고 하죠. 앞으로 살짝 꼬꾸러지는 좀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브레이킹 능력이 괜찮아요. 막 뒤틀리거나 털림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이 주행 성능이 괜찮은데, 이게 롤이 살짝 기울어지긴 하나. 아이고 아닌가? 이 차가 좀 기우뚱거리는 게 확실히 있는데 그래도 자세를 바로 잡는 능력, 그런 부분에서는 뛰어난 것 같고, 이거 움직임이 이게 살짝 좀 뭔가 이상한데. 이게 좀 전자장비에 좀 제어가 많은 건지 움직임이 뭔가 느낌이 막 썩 깔끔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롤에 대한 억제가 그래도 잘 됐다 뿐이지, 이게 좀 기울어지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코너 이런 데서는 이게 뭐 잘 버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못 버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스포츠성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불안한 감이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차가 이 무게중심이 좀 높아서 위에서 좀 이렇게 노는 느낌, 이렇게 바닥에 깔려서 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이 코너나 이런 데서 불안감을 주는 느낌, 그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동 느낌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향감각 세팅을 좀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차와 이 운전자가 한 몸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 조향 감각이 있다는 점, 이게 되게 마음에 들고, 코너에서 살짝 악셀을 가져가면 그래도 잘 버티는데, 뭐 이 차의 뭐 공차 중량, 그리고 이 높은 무게 중심, 그리고 되게 컴포트한 승차감을 주죠.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의외로 운동 성능이 되게 뛰어나다. 전반적으로 이 주행 능력 자체가 되게 좋은데요. 이전에 제가 디펜더 110을 탔을 때는 이 전자장비에 좀 개입이 되게 많았어요. 그 차량은 아무래도 오프로드 차량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수 있는데, 얘는 그나마 좀 자유롭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뭔가 좀 이쯤 차가 좀 날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 되게 잘 버텨. 이거, 와, 좀 휘청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기본적인 이 주행력이 괜찮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자, 이제 레인지로버 벨라. 자,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벨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 차는 뭐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디자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SUV 디자인이 이 랜드로버 디펜더인데, 그 디펜더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되게 매끈매끈하고 좀 세련된,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말로 디자인이 뭐 깔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쁘게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이 주행성, 특히나 이 승차감 같은 부분은 정말로 이 차가 이 P250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뭐 주행성 같은 경우도 뭐 도심에서나 아니면 뭐 고속에서나 아니면 약간의 뭐 와인딩에서는 살짝 이 높은 무게 때문에 살짝 좀 불리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행성 자체도 너무나 괜찮다. 자, 이번엔 단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이 차량의 크기가 좀 있어요. 중형 SUV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는 뒷좌석이 조금 좁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앉았을 때도 무릎 공간이 크게 막 여유롭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적인 부분에서 살짝의 좀 아쉬움이 있고, 이 또 옵션적인 부분이 살짝은 아쉽긴 해요. 이게 P250 모델인데 그래도 가격대가 꽤 있잖아요. 이게 막 한 8, 9천만 원대, 뭐 프로모션 제외하고 그 정도 하는 차량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일단 없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 통풍 시트도 적용이 안 돼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좀 그게 좀 거시기한 게 있다. 뭐 정말 주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정말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되시면 여기 다시 한번 연락처 나갈 거예요. 천일 오토모빌 강남 전시장에 우리 정상우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시승이나 아니면 문의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벨라 리뷰 마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